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16일과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증시의 높아진 변동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17일 미국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연준은 여전히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7명의 위원 중 13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0월 중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3.0% 감소한 112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수정치 116만 1천 건을 하회했을 뿐더러 시장 전망치 116만 건도 밑돈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향후 주택 경기를 반영하는 건축 허가 건수는 8월 전월 대비 3.5% 증가한 11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전망한 115만 9천 건, 2.5% 증가를 웃돈 결과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약 2개월간 최저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건 줄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시장에서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30만 건을 최근 28주 연속 하회한 것은 물론 지난 7월 18일까지의 일주일간 25만 5천 건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출발쟁취와이드 박진영입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위원 9명이 동결에 찬성했고요. 이로써 9월에 미국 금리 인상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9월의 금리 인상설이 상당히 유력하기는 했지만요.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부진한 경기 지표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미국의 기준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FOMC 회의의 결과를 앞두고요. 전일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변동성 나타나면서 혼조세 보였던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자, 전일 마감된 글로벌 시장 먼저 뉴욕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금리 동결이 결정된 미국은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요, 금리 동결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지수는요, 0.4%, S&P 500 지수는 0.26%가량 하락했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0.1% 올랐습니다. 자, 일단 금리 동결 발표 직후에는요,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급등했지만 옐런 의장이 경기 둔화 우려와 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다시 하락 반전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요, 짙은 관망세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0.68% 하락했고요. 독일은 0.02%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또 0.2%
1%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유가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전날 급등했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5% 넘게 올랐던 WTI는요, 0.5%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46.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4% 급락하면서 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는 오히려 유가가 이 하락폭을 줄여갔는데요. 이는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도요,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 최대 1.5%까지 올랐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장 마감 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상해종합지수는요, 2.1% 하락한 3,0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에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져가면서 니케이 지수 어제 1.43% 오름세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지수도 변동성은 꽤 컸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코스피는요, 0.05% 상승한 197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80% 하락하면서 67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요, 초반에는 이 낮아진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에 반등을 조금 시도를 했지만요, 개인의 물량 공세에 혼조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아직까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 시점, 자, FOMC 회의 전반의 내용 그리고 향후 시장의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국 동결이 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제외한 9명이 모두 동결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이틀간 열렸던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동결됐는지 자세한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지배를 해왔던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FOMC 회의가 아주 최대의 그 관심사가 됐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동결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어떤 안도감 또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그 변동성이 중국발 충격과 함께 연준이 9월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큰 변동성을 보여왔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잦아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고용지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은 대략 한 5%대의 초반, 한 5점, 실업률에 있어서 한 5.2%, 5.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른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사실 이 연준이 FOMC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제기가 되어 왔으나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목표치가 2%인데요. 지금 목표치에 뭐 크게 이르지 못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어떤 전망치가 그 목표치에 크게 이르지 못하면서 아마 결국은 이러한 그 물가에서의 물가 상승률에서의 어떤 뭐 디플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하는 수준까지 오지 못했던 이 문제가 결국은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미국은 수출이 지금 상당히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은 더 좀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으나, 지금 중국의 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또 중국 주식 시장이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던 점들도 상당히 큰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한 2, 3개월 전에 비해서 바로 FOMC 회의가 있기 직전까지 상당히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증대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하여튼 동결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고, 이제 문제는 결국 다음번 또는 올해 12월 내에 금리가 오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중국 경기의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발표됐던 지표들을 보더라도 고용지표는 좀 괜찮았지만 물가지표가 꽤 부진했었습니다. 이에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치 달성이 아직까지 어렵다는 분석이 이 기준금리 동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9월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된 만큼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음 인상 시기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월설, 12월설 모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FOMC 회의를 마친 이후에 옐런 의장이 인터뷰에서 일단은 10월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12월 인상설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앞으로, 2번 정도의 FOMC 회의가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10월이고 한 번은 이제 12월이 되겠는데요. 지금 뭐 당장 다음 달이기 때문에 뭐 10월에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러기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 문제는 결국 이제 12월 한 번 남게 되는데, 지금 연준의 멤버들이 뭐 지속적으로 연내에는 하여튼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 특히 연준 의장, 옐런 의장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연준 이사들이 그런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결국 9월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12월에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지금 가능성이 크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12월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고용은 아마 더더욱 개선이 돼서 지금 연준은 연내에 거의 뭐 5%까지도 하락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인플레 문제에 있어서는 연준이 이번에 경제 전망치를 부기를 했는데요. 물론 17명 중에 13명이 이 올해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긴 했고, 또 횟수는 뭐 한 번 정도, 그게 뭐 0.25% 그렇게 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업률은 뭐 계속 좋아질 것이지만은 인플레에 대한 예상치도 같이 또 전망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는 예상치는 더 낮아지고요. 또 내년도의 인플레 예상치도 역시 1.7% 정도로 한 목표치 2%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계속 중국의 경기 둔화는 뭐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경기 문제, 또 이 고용 문제에서 상당히 아주 뭐 안정 고용 수준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인플레 문제가 또 여전히 발목 잡게 되면서, 지금 결국 그럼 뭐 12월에 반드시 9월 안 올렸으니까 12월에 결국 올리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12월에 여전히 또 같은 유사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12월에도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상당히 경론이 있게 될 텐데,
그 시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금리를 인상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10월보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미국 연준은요, 어제 미국의 예상 성장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예상 성장률은 조금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의 예상 성장률은 다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경제 전망에 다소 우려감이 나타난 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성장률은 약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예상치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17일 날, 금리 동결 발표하면서 별도로 경제 전망치를, 부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GDP 성장률이 1.8 내지 2.0%에서 뭐 약간 2.0에서 2.3% 정도로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하였고, 내년도의 예상 경제 성장률은 2.4는 2.7%, 뭐 상당히 조금 높아 보이는 수준인데,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뭐 한 2.2 내지 2.6% 정도로 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2017년도 그 다음 후년도가 되겠죠. 예상 성장률은 또 역시 2.1에서 2.1에서 2.5%의 기존 예상치를 조금 낮춰서 2.0 내지 2.4% 정도로 모두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의 내년도하고 2017년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지난 3월에 가졌던 그런 어떤 견해나 시각보다는 훨씬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치, 특히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 역시 또 지금 낮아진 채로 전망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FOMC 회의에 참석한 17명 멤버들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제시하는 이른바 점도표 분포를 보면은 0.25에서 0.5에 이제 표시한 게 이제 7명으로 이제 가장 많았고, 가장 높은 수준은 이제 1명인데요. 0.7에서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혹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이 역시도 결국 또 12월 가서 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또 올해 금리를 올리는 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선택일 것이고요. 하여튼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올해를 택한 위원은 13년이고, 내년을 택한 위원은 이제 3명이고, 심지어 한 명은 2017년을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 물가 전망이 조금 부진한 만큼 조금은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미국이 이번 달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향방도 또 궁금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현행 1.5%인 기준금리가 한선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한국의 기준금리도 추가로 인하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까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사실 금리를 동결하면서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 무엇보다도 상당한 자본 유출에 결정적인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금리를 올리는 방안인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 회복이라든가 어떤 가계부채가 아주 급증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사실 또 금리를 같이 대응해서 올리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게 결국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또 좀 뒤늦게 올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동결이 되면서 우리의 통화정책의 자유도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비해서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1.5%에 대한
이 적재금리를 좀 더 뭐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국정감사의 국회의원들의 질문이었었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그 하한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한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이번 주에 S&P가 사실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하고 뭐 좋은 일이 있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회복세는 뭐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보다는 좀 더 뭐 나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다소 뭐 빠른 속도로 어떤 회복세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또 12월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또 지금 중국 경기의 향방, 또 지금 무려 또 1,300조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 또 이 가계부채 등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기준금리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가 있다고 전망을 일단 해볼 수는 있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미국의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아직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안정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큰 불확실성 요인은 우리가 G2 요인으로부터 많이 불러왔었었는데요.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미국이었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해왔던 지금 금리 문제, 그래서 결국은 9월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한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배적인 그런 예상이었었는데, 그게 급작스럽게 하여튼 8월 들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5대5도 아니고 거의 뭐 7대3으로 아마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팽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결국 이제 동결이 돼서 G2 요인 중에서 상당히 미국 쪽 요인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게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기 둔화도 역시 또 미국의 금리 결정에 또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또 그런 면에서 또 중국 경기 둔화세가 뭐 여전히 이거 자체는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금리 동결이 또 뭐 좋은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는 지금 뭐 더 악화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악화된 거는 이미 모두 다 뭐 시장에 그냥 반영되어가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추가적으로 더 어떤 나쁜, 안 좋은 그런 뭐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 그런 악재가 예상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지금 한두 달 전에 비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들, 특히 주식시장, 외환시장이 상당히 크게 안정될 수 있으리라고 뭐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FOMC 회의 결과 분석과 향후 전망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쪽집게 예병군 멘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꼭 무당하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얘기를 6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잡아드렸죠. 근데 너무 일찍 예측을 하는 바람에 아마 거기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한번 출렁거림을 주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좀 못내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자, 명확한 것은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뭐 이런 것들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긴 관점에서, 긴 안목에서의 장기적 시장세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연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중심, 이런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만큼 조금 힘있게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자넷 앨런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머리 기사로 나왔습니다. FED hold, 그러니까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죠? Interest rate steady. 자, 이런 얘기, 요 기사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넷 앨런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 자넷 앨런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 자넷 앨런, 그리고 이전에, FED, 즉, FRB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 모두 유태계 출신입니다. 유태인들이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계속 기조를 이어나가는 부분들입니다. 9월 금리를 동결을 했다. 이 부분을 제가 며칠 전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그들은 어떤 명분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신흥국 시장의 우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국가의 자금 유출 속도,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죠. 결과적으로 핑계를 이쪽으로 잡을 것이다. 명분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맞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는 했고, 이제 금리 동결로 하자니 뭔가 명확한 명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국내로 돌리면 그것은 굉장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시기지만 결국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는 금리 동결로 간다는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의 인상을 보이면서 이것을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명분을 명확히 잡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그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 잘못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깨끗하게 시인을 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시장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국가에 대한 우려로 명분을 잡는다면 시장은 다시 분명히 올라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에게 투자를 신흥국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 국가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도를 거기서 자금을 이탈하는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FED가 지금 마치 대승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회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졌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끝났다. 이제 매수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난 이후부터 지금 연 이틀 외국인들이 1,0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참 이 시장 보면서 씁쓸하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빼면 빠지고 외국인들이 사면 들어 올려지는 외국인들의 짤짤이판 시장,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못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들이 귀환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화색을 띠고 있다는 점. 전일 장 후반에 밀렸던 것은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불안한 사람들은 일단 빼고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TV를 시청하셨다면 아마 어제 시장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병구 멘토가 끝까지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뚜렷한 기준점인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그 기준점을 두고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성장세로 가야 될 종목군들은 어떤 것인지 딱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좀 볼게요. 노조 때문에 1억 불 한국투자 중단, 이 얘기 나옵니다. 외국인 CEO가요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답니다.
5년간 임금 50% 온 곳이 한국 유일하다. 이게 바로 GM, 한국 GM 사장의 얘기입니다. 노조가 방망이 들고 설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예. 바로 발췌형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올리면 년 4차례 이하. 우려할 만한 충격 아니다. 하는 국감에서 미국 금리 인상기 통화정책 방향. 자, 한은의 이주일 총재는 미국의 금리를 올릴 것으로 받는 모양입니다. 참, 근데, 저보다 못 봅니다. 그죠? 예. 국내 기준금리 1% 아래로 내릴 상황 온다면 0.15 bp씩 마이크로 스텝 조정 가능하다. 가계부채 지금 속도된 연내 30조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확고한 얘기들을 이 한은조차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은도 이제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의 경기 둔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와서 이제 금리 인하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럼 그 전에 서둘렀어야 되죠. 왜 이제 와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기가 둔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목을 좋은 것이고요. 그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한은이 왜 빠른 선택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스탠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빠른 스탠스로 가다 보면 정부의 정책이 너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번 한 해 개소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돈을 먼저 조금 어느 정도 감추어졌던 돈들을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 바로 그것을 선거에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1월 내년이죠.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한은도 같이 거기에 스탠스를 맞춰 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라고 이 기사를 발췌를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중심 못 잡는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좀비 기업 정리 첩산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주열 한국청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임정용 금융위원장 그리고 윤상직 산자부 장관께서 나와서 4명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윤상직 산자부 장관님의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유화, 철강, 조선 업종 그냥 두면 공멸,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 예전에도 이미 드렸었죠. 그죠? 철강, 정유, 화학, 조선 이 산업이 살아나면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고 그것을 가만 놔두면 공멸, 다 같이 망한다는 얘기죠. 그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인 추세적 전환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디가요? 철강, 정유, 조선, 화학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승승장구하자 SK 반도체 공격적 확장하고 있다. 자, SK 그룹 내에서요, 지금 가장 유망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공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전문가들이 앞다퉈 얘기를 합니다. 이 종목 못 올라간다고. 그러나 이틀 내에 벌써 8%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 산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차트가 우선이 아니고 모멘텀이 우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우선인 시장이 아닌 산업적 측면이 우선인 시장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그 공매도를 이겨내고도 올라올 수 있는 가장 근거적, 근원적 부분이 뭐냐면 산업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안 좋은 기사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D램 가격이 낮다니 많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모바일 D램이 중점이지 D램이 이제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결과적으로 뭐냐면 SK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글로벌 브랜드 업체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산업적인 부분이 명확한데 자꾸 차트나 어떤 수급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된다면요, 시장의 오인, 시장의 모순에 계속 당하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불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3, 4분기, 4, 4분기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고 SK는 SK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얘기죠. 이미 글로벌 브랜드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걸 더욱더 확대해서 탑3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꾸 차트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수급 얘기하지 마시죠. 그 수급 얘기 백날 해봤자 그들이 방향을 돌아서 버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수해서 방향을 돌려서 버리면 그들은 공매도를 빠른 쇼커버닝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게 급격하게 상승세를 만들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지 말자고요. 그 부분입니다. 자, 다음 삼성물산, 알리바바와 중국 온라인 패션 사업 박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물산 패션이죠. 결국은 합병됐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이 패션 사업 부분에서 알리바바와 중국하고 알리바바 중 온라인 패션 사업을 박차를 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이 되고 첫날 제가 개장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물산이 그들이 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 부분은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기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오십시오. 자, 어느 얘기가 정확했던 얘기인지. 자, 오늘도 시장 투자 제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장은요,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 꼭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위쪽 방향으로 찾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곤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FOMC 회의 이후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 이 아디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FOMC 회의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전체적인 국내 시장부터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일단 전강 후약의 장세였다. 사실상 그저께 우리 시장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코스피 시장 40%가 넘는 그런 강한 상승세 돌출했고요. 그 상황들이 지난 밤에 사실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 많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일 우리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오늘 오후 시장 들어가면서 조금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내에서 197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조금 좀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 많이 작용하였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중국 시장 자체도 사실상 FOMC 회의가 우리 시장에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분들, 중국 시장 어제는 한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눌림의 장세, 돌출 위로 상승
상승 방향을 조금 좀 눌러버리는 그런 장세들이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더 이제 좀 눌리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671포인트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히려 전전일 지난 이제 그 수요일 우리 강한 돌출을 보였던 우리 수요일 시장이었죠. 수요일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 대중주들의 상승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새로운 어떤 그 유입과 맞물리면서 상승을 하고 여기서 코스닥 시장은 다소간 좀 소외되었던 그런 모습들 전일 역시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더 강한 상승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 이제 그 시장의 방향이 어찌 보면 그 어제까지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사실상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 밀려 들어오면서 대중적인 시총 대형주와 시장과 관련된 주식들 소위 말하는 건설주, 증권주들 이런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있었다라면 어제는 조금은 좀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IT와 자동차 중심의 상승 일단은 좀 이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속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소간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자동차 3인방에서도 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인방 들고 하고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의 상승 하지만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다소간 좀 혼조권의 마감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강 후약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이 혼조 양상의 가장 중심점에는 시장의 급격한 상승, 시장의 박스권을 이탈하기에는 다소간 힘이 좀 모자란 그런 장세였다. 이 부분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앞으로 당분간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를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다라는 것.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해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 시청자님께 전해드립니다. 어제까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시장이 오를 때 현금을 마련을 해 두셔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금을 마련을 해 두어야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에 다시금 베팅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박스권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자체가 좀 용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지만 조금 좀 주의하는 금요일 시장이니까요. 조금 좀 조심하는 그런 시장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의 특징 업종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어제 특징 업종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편 모바일 관련주, 소위 말하는 페이주들의 강력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떤 그 특징, 업종 내지는 특징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제 신제품 개발했던 그 서울반도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서울반도체 새로운 그 LED를 좀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세 나왔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장외 주식 중에 하나가 장외 중에 하나가 되게 일단 동부익스프레스와 매각과 관련된 지금 숏리스트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여러 회사들 신세계도 그렇고 여러 참여한다는 그런 소식 많이 들려왔었는데 현대백화점만 이제 그 숏리스트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매각 예정가 자체도 실제로 시장에서 한 7천억 원대 매각가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숏리스트에서 이제 밝혀진 부분으로 봐서는 한 4천억 원대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대백화점과 말 그대로 KTB 투자증권은 왜 그러냐면요. KTB PE 프라이빗 에퀴티가 지금 동부익스프레스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B 투자증권에 대한 관심이 동부익스프레스의 매각과 관련돼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대백화점이 이 부분을 매수해 갈 것이냐, 여기서 얼마에 갖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KTB 투자증권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동부익스프레스의 매각과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어떤 그 움직임, 행보 좀 긴밀하게 관찰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지만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던 전강 후약이 어제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미국 FOMC 회의에서 결국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간밤에 미국 시장은 조금 생각보다 주춤했는데요. FOMC 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일단은 큰 이벤트는 끝난 가운데 불확실성은 좀 단기적으로 해소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이제 시장에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FOMC 이제 끝났죠. 그런데 이제 그 금리 동결 조금 좀 싱겁게 끝난 듯합니다. 일단 그 싱겁게 끝난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응 사실은 시큰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우리 시장 그리고 이제 그 유로존 시장도 사실 시큰둥하게 이제 아직 유로존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일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좀 시큰둥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금리 동결 결국은 증권시장은 당분간 상당 기간 박스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감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박스권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1976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 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할 듯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요. 1950포인트 전후에서의 어떤 그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976포인트라는 부분은 어쩌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에서 보유한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현금 보유에 노력 경주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 현금 확보를 한 그 부분을 당분간 조금은 좀 이제는 포커스를 외국인 행보에 맞춰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30일 동안 순매도를 한 이후에 어제와 그저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저께 순매수 부분은 2,800억 원, 어저께 순매수 부분은 1,200억 원. 상당 부분 다시금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오늘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이 여기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어제보다 더 많은 매수를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그렇다면 외국인의 행보에 발을 맞춰서 매수 쪽에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꼭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행보와 발맞춘 매매. 이 부분은 결국은 경기민감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다시금 요약이 될 듯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동성은 일단은 지금 동결, 유동성은 일단은 유지가 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 이동은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 쪽으로 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가장 맞물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임박해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통상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 이 3분기 실적과 중국의 경기 둔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 관심이 넘어갈 거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고 결국 오늘 우리 시장의 관심은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매매가 재개가 될 중국 상해 증시에 이제 또 주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 해소는 됐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1950포인트 전후의 박스권 장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일단 또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발맞춘 매매 강조해 주셨고요. 이 3분기 실적에 조금 더 초점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조금 전에 이 금리 동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리 시장 박스권 상당의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무조건 이제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오늘 시장의 화두는 미국 FOMC 회의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의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상해 증시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행보, 관찰을 매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안도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오늘은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도 없을 것이다. 상해 증시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 하면요. 그렇다라면 이 속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3분기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계절적인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과 같이 반맞춰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투자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 수급 계산식까지는 현금을 보유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까지도 조금 좀 관망의 양상이 좀 필요해 보인다. 실질적인 시장의 방향성, 어쩌면 다음 주 정도부터 나올 가능성, 다음 주 초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화의 어떤 약세, 그리고 국제유가의 강세 부분, 배당주나 계절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지금 이제 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경절과 관련된 어떤 관련주들, 화장품주도 그렇고 여행주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오늘부터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아마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하게 와야 하는 두 가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한적인 안도 랠리 예측해 주시면서요, 국경절 같은 계절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3분기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을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그동안 이번 FOMC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동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뜬눈으로 방금 좀 지켜왔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누차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의문,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미 금리 동결 쪽으로의 암시적인 상황들, 우리가 이제 증권주들을 보면서 느껴야 된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었죠. 대우증권을 좀 기본으로 해서 삼성증권도 그렇고 현대증권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어떤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기관들은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실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 전략과 방법 모색하고 인지를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 이제 시장은 레파토리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상황 자체가 박스권 시장에서의 상승과 하락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1,800포인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000포인트 기준으로 잡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또다시 10월 달에 할 것이다, 12월 달에 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속 상승과 하락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습적인 상승 그리고 기습적인 하락들이 찾아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이번 파동 자체는 어찌됐건 이번 주 수요일 정도 급등이 나온 부분들 기습적으로 좀 찾아온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920포인트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1920포인트 정확하게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일단 장대 양봉으로 1976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이제 이번 금리 동결의 부분들과 함께 지수는 다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1%만 올라도 1990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진 2000포인트까지 상승 후에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점.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이 사실은 이러한 호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저금리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연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글로벌 주포들 그리고 투자들 결국에는 언젠가 또 할 것이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 상황은 중국 시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5,2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앞전에 지난번에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중국 시장 2,800포인트 부근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듯한 그런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을 안도렐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장선상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쪽의 상황을 레이더 세워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중국 증시가 상승세로 좀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돼서 상승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을 비롯해서 위화용품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비 관련주들, 현재 이제 고가 대비 많이 급락한 상황인데,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고 참고 그런 부분 인내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좀 봐야겠죠. 사실 어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눈치를 좀 보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좀 우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역시나 NH엔터도 어제 장중에 한 4%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쉬어가는 흐름들, 일단 양호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수급 상황에서 좀 보시면은, 기관들이 또다시 매수세에 들어오게 되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장중에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자, 누차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들, 이번에 사실상 문화관광부에서 연말까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재검토 이후에 어떤 그런 손볼 수 있는 상황들이 크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내년부터 규제 완화책으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이 연말이니까 3개월 전부터 현재 시점부터는 어떤 그런 주가의 상승폭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료 터지면 매도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시는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에스텍파마 어제 장중에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 후에 조정일 뿐 기업에 대한 재료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시면서 이 종목도 연말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슈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매수했던 연기금들에 대한 매도세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굵직한 투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당분간 없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번 미국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 쉰 만큼, 자, 주말엔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업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와 함께 현명한 시장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큰 이벤트가 해소가 되었죠. 시장이 어떤 반응 보일지 궁금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